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요. 이 노조들이 은근히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약간 약자 같은 느낌도 있고 이미지가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민폐를 펼치고 있는지를 조금 알고자 진짜 바로 어제 인천공항에 갔다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갔다 와서 그 사진들도 있고 일단은 상당히 파업의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파업의 종류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주장하길래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나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실제로 민폐로 끼쳤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나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를 이 노조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주 4.5일제를 하고 싶다고 금융노조에서도 억대 연봉. 그리고 화물연대 너무 유명하죠. 파업 나흘제, 현장 곳곳 물류 대란. 그리고 또 택배노조. 이 CJ 택배노조가 한번 파업을 하면 소상공인이랑 소비자 피해를 왜 보냐면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뭐 빵집 아니면 기타 등등 뭐 물류센터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납품 받아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재료들도 그렇고 CJ가 음식도 막 푸드빌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면은 뭐 팔 수가 없어요. 요리를 해서 팔 수도 없는데 이런 파업들도 우리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뭐 택배든 뭐 분류든 아니면 상하차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주 60시간 근무했다고 이렇게 파업을 다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 60시간 일한 게 아니에요. 몇몇은 주 60시간 일하지도 않았고 쉰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한 명의 예시만 가지고서 전체가 그런 것 마냥 다 같이 파업하고 정작에 요구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들. 아니 어떻게 당장 임금을 인상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그다음 전기까지 우체국 넘어서 이제 전기까지 파업에 돌입하는 사진. 그리고 공항 노조 제가 갔다 왔죠. 그래서 전국 공항이 위험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더 위험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1인 시하려고 이제 얘네들 민폐 파업이다. 어디서 피켓? 제가 만든 피켓 보여드릴게요. 피켓 일단 제가 이걸 1인 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아저씨들 앞에서 한 거예요. 저 아저씨들 앞에서. 누가 위험하고 누가 무섭겠습니까? 제가 위험하고 제가 무서웠다. 여기 아저씨들 이 몰려가지고 다 같이 있으시면 상당히 위화감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1인 시위하는 곳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등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노동 탄압 중단하라. 10월부터 총파업 투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전국 공항에서 총파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 그 2조 3교대인데 2조 4교대로 바꿔달라는 건데 이 시즌이 딱 그 지금 논란되고 있는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때고 또 추석 때인데 출국장 앞에서 이렇게 눈살 찌푸러지는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피해고 또 인천공항은 공사잖아요, 공사. 그래서 공기업인데도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게 사기업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업체도 파업을 해요. 어,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뭐 기아, 삼성, 뭐 아니면 공항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파업.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병원 노조도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9월 말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들도 파업을 해요. 교사들. 그리고 또 여기에 전교조 파업까지 들어가는데 뭐 법안 관련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뭐 법안 관련해서 본인들이 주장해야 될 게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랑 의논이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조리원 파업까지 있었습니다. 조리원 파업. 그래가지고 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급식까지 해줬다고. 불과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이게 유행처럼 거의 번지고 있어요. 어씨 나도 파업할까? 왜? 민노총 애들이 들어눕고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급여는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도 파업을 했을 때 더 돈 많이 벌고 더 우리 얘기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노동자 입장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노동자가 아무리 억울하고 약자고 돈을 진짜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느끼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쳐야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가? 뭐 우리가 시위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겨울에 있었던 세이브 코리아만 보더라도 시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목소리 내고 쓰레기 다 치우고 뭐 찬양을 하면 찬양을 했지.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고 그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왜 이 시기에 했느냐를 보니까 학부모들이 화가 난 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조리원이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조리원이.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협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요구하는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근로 시간을 줄여달라, 임금을 인상해달라,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복리후생을 신경 써라 이건데 정작 이들의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최근에 출근길에서 뭐 노조는 아닌데 전장현의 시위 때문에 어, 그 민폐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노조가 같이 손을 잡고서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철도 노조가. 그래서 철도 파업과 동시에 전장현까지 같이 투입을 해서 어차피 똑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근길에 불편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똑같이 수험생들에게까지도 민폐를 끼치는 게 철도 파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그 시간에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학생들한테 방해될까 봐 수능 보는데.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수험생들을 귀중히 여기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배려 없이 파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조다. 그리고 체포 같은 경우에도 또 재밌는 스토리, 좀 어이없는 스토리가 있어요. 노조라는 이유로, 민노총이라는 이유로 아예 뭐 체포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체포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나오고 나서. 근데 간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숨어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주로 숨는 곳. 아, 나 체포되기 싫어. 구속되기 싫어. 그럴 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경찰 쫙 앞에 깔려있는데도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몇 년 전에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절로. 머리 밀고 들어갔는데 결국에 영장 집행 시간 지키지도 않고 그 시간까지 버티다가 나온 게 이 민노총 간부예요. 경찰들 여기 앞쪽에 쫙 서 있었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머리 밀고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노동 관련된 주제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이 헌법에서 종교에 대한 부분을 아, 상당히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노총 간부도 죄를 지어놓고 불교 안에 들어가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보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헌법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시기 자체도 피해를 많이 주는 시기에 파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을 앞두고 공사를 가장 많이 해요. 이게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경우에 도로를 새로 까는 경우들도 우리나라에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레미콘 수급이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딱 일부러 겨울철에 파업을 한다던가 공항도 마찬가지죠. 공항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출국하는 사람들 많을 때, 뭐, 때 아니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입국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가족들 보려고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 시기를 맞춰서 올 텐데, 이 시기를 맞춰서 무기한 파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을 안 지켜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고는 한 5차선 정도로만 해놓고, 3차선 정도로만 해놓고, 신고랑 다르게 차선을 한 5개까지 점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행하는, 이렇게 정주행하는 차량, 다른 쪽에서 오는 차량 다 막혀버리게, 아예 그 8차선이면은 4차선에서 5차선 정도를 아예 먹어버릴 정도로, 법을 안 지키고 점거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막 구속되는 경우도 없고 쉽게 풀려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인성, 도로에 이렇게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쓰레기도 투척하고 본인들 시위하는 것만 뭐 목소리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집회 후 길거리에서 술 먹고 이렇게 술병까지 나뒹굴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노숙까지 해요.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노숙해요. 여기 보면 막 컵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야전 취식까지 합니다. 야전 취식. 이 땅이 노조의 것이 됐어. 땅이 노조의 것. 민노총의 것이 됐다. 그냥 인도도 도로도 신고만 하면 이래요. 절대 다수라는 이유로 본인들 조합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흡연하고 길거리에서 흡연하고 술판까지 버리고 노숙까지 이렇게. 그래서 막 그거 뭐죠? 침상이 아니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막 돗자리도 깔고 그 이름이 뭐죠, 이거? 이렇게 쫙 하는 거? 아, 그 군대에서 가끔씩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겨울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혹한기 훈련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고.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름이 침낭. 맞아요, 침낭. 침낭을 챙겨와서 거기서 자고 그래요. 왜 경찰들은 근데 이걸 웃긴 게 제지를 안 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만큼이나 노동법이 기울어져 있고 시위하는 사람들 편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고 과연 이들이 노동 약자를 대변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공항 노조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전기 노조든 다양한 노조에서 민노총이 개입돼 있어요. 사람들이 야, 민노총이 나쁜 거지 노조는 나쁜 거 아니야 이럴 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르는 것도 민노총도 가맹 조직이 있어요. 막 업체들 빵집이나 뭐 스테이크하우스도 막 가맹점이 있는 것처럼 민노총도 가맹 조직이 있는데 1노조, 2노조부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조라고 부르지 민노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노조랑 민노총이랑 다르지 않냐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대부분 다 민노총이 개입돼 있고 이번에 공항공사에서 파업을 한 것도 민노총이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민노총이 같이 개입돼 있어요. 이들이 가면을 쓰는 이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찰을 실제로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찰 105명을 부상시킨 이 자리에서 민노총이 외친 게 뭐냐?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막 뺨 때리고 폭행을 저지르고 길거리를 점거하고 거기서 술 마시고 막 노숙하고 하는 거는 생각 못하고 오히려 경찰을 향해 폭력경찰 물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 105명이나 부상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들이 이렇게 힘들면 자녀한테 물려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근로시간 줄여달라, 임금 늘려달라, 복리후생 잘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보니까 이 노조, 민노총 사이에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고용 세습까지 하는 명단들이 공개가 됐고, 이게 또 왜 민폐냐면, 이 민노총 조합원 아들, 딸들보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친인척, 지인 추천 입사 15명. 이 자리에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조국 입시 비리랑 비슷한 거죠.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고 잘한 사람이 있는데 단지 내가 그런 민노총 조합원 아들, 딸 아니라고 뭐 조국 아들, 딸 아니라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용세습 명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밀려줘? 그다음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우선순위. 디테일해요. 자녀들에게 세습해 주려는 게 디테일해. 왜? 그냥 들어 누우면 돈 주니까. 그걸 본인들이 아는 거죠. 퇴직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이내 조합원의 자녀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 3년 이내냐, 4년이냐, 요 길로 또 나뉘는 거고. 그 다음,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까지 됩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오케이. 1번 아들, 딸 없어. 2번, 4년 넘었어. 근데 그런 자녀가 없다. 그러면 친인척의 지인까지. 그 다음 4번이 대한민국 청년. 이게 뭡니까?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민노총, 대기업 노조들이 주로 이렇게 고용세습을 하고 나머지 한 80%에서 90% 사이에 진짜 일반 청년 계약직 노동자들이나 하청업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배려 양극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민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철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항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파업을 하고 수험생들 시험 앞둔 시기에 파업을 하고 밥도 안 줘요, 이제. 쓰레기 수거에서도 파업이 일어나고 조리원들 사이에서도 파업이 일어나고 전기, 화물연대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유행처럼 노동자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진짜로 힘들고 부당함을 펼치는 목소리는 얼마든지 좋지만 지금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방식들이나 민폐를 끼치는 방식들, 쓰레기도 안 치우고 술판 버리고 이런 방식들은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진짜 힘들 거면은 왜 고용세습까지 하느냐. 힘들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국가에도 피해를 준다. 국가. 이게 민노총 간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노동개혁 청년 행동이 노조와의 투쟁도 있겠고 민노총의 실체를 알리는 것도 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곧 국가에도 우리가 이바지를 해주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내부를 바라보면 더 소름 돋아요. 실제로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그냥 징역 9년 6개월이 아니라 움직임을 봐야겠죠. 일단은 102회에 걸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문을 작성해서 보낸 혐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부 통신망에 접속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2020년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성향과 동향을 보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민노총 위원장도 선거를 해요. 이거 사진 갖고 왔어요. 기호 1번, 2번, 3번, 4번 누구누구 있는지. 여기 보면 다 1번, 2번, 3번, 4번 다 다릅니다. 근데 누구 뽑으라고 지령을 내려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북한에서는 민노총을 영업일부라고 부릅니다. 영업일부. 영업일부 3기 직선제 선거와 관련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달라.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과 전망, 대처 방안들 갖고 와라. 그 다음 선거를 앞둔 영업일부 안에 사회민주주의 주장하는 정의당 지지 세력과 노사협조 내세우는 민주당 지지 세력은 선거 연합의 필수적이다. 필사적이다. 자주 세력은 아니라다. 자주 세력이 장악 못하면 큰 난관이다. 뭐 요렇게 직접적인 대한민국 정치에도 민노총이 관여해 있고 그리고 이 해에 똑같이 2022년도에 치러진 총선 직후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북한 공자원에게 넘어갔는데 그 주범이 민노총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공군기지, 미군기지, 군사시설 촬영해가지고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또 반미 반일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반보수 감정을 확산하라 그러고 그리고 민노총 총파업 2022년 대선 뭐 헬로윈 참사 전후로 이 석 씨에게 어, 지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지령을 내리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총 회장은 김정은이고 그 아래에는 북한 문화교육이라는 것이 본사예요. 그 본사에서 지사를 맡은 게 석땡땡 씨인데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5년 판결을 받은 거고 뭐 강원도부터 다양한 지사들이 다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지사들이 나눠져 있고 이게 다 민노총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기를 보니까 2004년도 때부터 이번에 징역 15년 1심에서 받은 사람은 경기본부 정책국장이라는 걸로 벌써 뭐 2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한 거죠. 노조라는 이름을 갖고서. 그냥 노조라는 타이틀,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든 노동자들은 되려 역차별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목소리 내면서 국가에 피해주고 거리에 피해주고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거는 다 괜찮게 느껴지게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노동자라는. 그래서 또 하나 이거 보고문도 되게 소름이 돋는데 지사장은 재차 출마를 강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사장의 판단 선거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총회장님이 제시하신 것에 따르겠다라는 맥락인데 총회장님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예, 김정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리한 경우들도 많고 이번에 공항 노조에서도 어떤 거를 요구했냐면 2조 3교대에서 2조 4교대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임금까지 인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줄여주고 임금은 올려달라는 게 노조들의 현재 이번에서도 주장이었고 또 안전을 보장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분의 사고를 들고 와요. 사고의 예시.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 예시를 들고 와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택배 노조도 우체국 노조도 주 60시간 일한 게 한두 명이거든요. 1, 2%? 1, 2% 가끔씩? 뭐 교대가 안 맞을 때? 근데 이거가 전체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까지 퍼지고 있고 그 정치 카르텔을 갖고 있는 게 현재의 민노총이며 실제로 북한 간첩 활동까지 한 게 민노총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파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